자,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모의고사 봤던 10월 모의고사 공통문항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모평보다는 크게 어렵다고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비슷한 문제도 좀 몇 개 나온 게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못했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뭐 당연히 계산 문제니까 뭐 이게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겠죠, 그죠? 자, 이거는 가볍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해야 되겠죠. 일단 2의 2분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4분의 1제곱 이렇게, 그쵸? 그래서 2의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된다. 이거는 별거 아니고 정적분입니다. 공식 못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굳이 쌤이 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문제를 일단 잘 읽어보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는 쌤이 말했죠. 이유가 있다고. 그쵸? 음수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6번째 항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 6번째 항. 일단 단순하게 생각하면 등비수열은 첫째 항하고 뭐가 중요해? 공비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쌤이 뭘 했어? 밑에 숫자 잘 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등차 등비는 그거 잘 보자고 했어요. 근데 여기 주어져 있는 걸 딱 봤더니 첫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의 곱. 등비 조각. 1, 3의 중점.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A2의 제곱이 4다. 왜 양수라고 했는지 알겠네. A2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3하고 5의 중점, 중앙값 4가 되겠지. 그래서 A4의 제곱은 8이 되는 거고, A4의 제곱은 64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 항은 8이다. 공비가 4구. 여기 얘네들은 간격이 얼마 차이 난다? 2 차이. 얘랑 구하量딱 봐도 똑같이 2 차이. 공비가 4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32가 되겠다. 뭐 이거죠. 뭐 쌤한테 수업 잘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야. 뭐 그게 문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4번 극한각 계산. 아직도 이걸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다, 그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4에 가까이 가고, 그 다음 얘는 2를 기준으로 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야. 너무 쉽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삼각함수 문제에서 가계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뭘 알려주고자 하는 거지? 부호. 그죠? 이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은 당연히 양수, 코사인, 탄젠트, 음수다. 얘 목적은 딱 이거다라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관계식. 자, 보자마자 삼각함수는 우리가 공식 4가지를 알아야 돼요. 탄젠트 왕따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반대로 코사인하고 사인만 있어. 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치? 이과 계열 학생들은 그런 거 잘 이용하니까 꼭 잘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인 세타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삼각함수는 막혔다 싶으면 제곱 공식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음해각 공식. 각이 음수일 때 우리 좋지 않아. 당연히 양해각이 좋은 거니까 그때는 원점 대칭 함수와 y축 대칭 함수를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네 번째가 홀짝 공식. 각이 지저분하게 생겼어. 각이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90도가 홀수겠냐 짝수겠냐 그거 알아보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분모의 2가 없으면 90도가 짝수게 있는 거야. 약분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짝수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뒤에 부호에 관계없이. 근데 파이 빼기 세타, 파이에서 세타만큼 빠졌으니까 파이 빼기 세타는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그러니까 코사인은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셔야 돼. 자, 그럼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모양이 일단 나온 거고, 구하려는 게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래. 구하려는 걸 먼저 보라 그랬지. 근데 쌤이 물론 쉽다 보니까 이걸 먼저 건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구하려는 거 먼저. 탄젠트 왕따 공식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그럼 결국엔 구하려는 게 사인 세타고 부호는 플러스니까 당연히 음수인 요것들은 날아가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고 쌤이 얘기했던 게 이거였는데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왔어요. 자,
나눠야죠.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다.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삼각함수 값 나왔으니까 이제 우린 직각삼각형. 탄젠트는 밑변분의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얘는 제곱근 5.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제곱근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 제곱근 5가 되시겠다. 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나오는 목적은 뭐다? 부호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삼각함수 공식을 당연히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홀짝 공식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때 코사인으로 나눌 생각을 해서,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사인하고 코사인 나왔을 때 각변환이 안 돼 있으면 그냥 각이 똑같아. 이대로는 뭔가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탄젠트를 만들어야 되고, 삼각함수 값을 한다면 부호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 부호는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크기만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 직각삼각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거. 알겠죠? 뭐 정리할 있으면 뭐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됐죠?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잘했는지 비교하고자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 fx가 미지수가 있네요. 곡선 y = fx 위에 1,f1에서의 접점 나왔네. x축 y축과 만나는 점 pq다. 선분 pq가 6일 때 구하려는 건 양수 a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요거일 때 A값 찾으시오. 이거죠. 그럼 일단 접선이잖아. 접선에 관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접점. 무조건 얘가 중요하다. 그치? 접점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접점이 1,f1이래. 그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1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지? 왜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그 점의 x좌표에서 미분계수다. 그래서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접점 x좌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이 되시겠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좌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요, y = x 플러스 a가 되시겠네. 근데 얘가 양수 a에 대해서 x축, y축으로 넓이가 아니죠. 절편이죠. 절편.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a, 여기는 마이너스 a. 자 그런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직선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4분의 파이. 1대 1대 제곱근 2니까 여기는 크기로 하면 a제곱근 2. 근데 문제에서 이게 p하고 q라고 알려줬으니 얘가 6되는 상황.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a 값은 제곱근 2분의 6 유리화해서 정리하면 3제곱근 2가 되는 거. 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3점짜리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한 거 없죠. 여기서 다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접선에 관한 모든 문제는 뭐를 중심으로 해결한다? 접점이 중요하다. 단 접점을 내가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을 미지수. 알겠나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접할 때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번 모의고사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 자, 특별한 건 없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죠. 뭐 정리하고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럼 요거. 자, 7번 문제. 자, 넓이라고 얘기했어요. 넓이라고 했는데 구하려는 건 둘러싸인 넓이래요. 그럼 당연히 넓이는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니까 우리는 따로따로 하면 되는데, y = fx가 이차함수야. 이차함수의 제일 중요한 건 축에 대한 대칭성. 축이 2야. 아, 축이 2구나. 그치? 그럼 뭐면 좋아? 얘랑 얘랑
대칭이면 좋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 이차함계수가 똑같다. 적음을 포기하실 수 있어. 얘는 축 찾는 공식. 마이너스 이차함계수의 2배로 돼. 뭐 물론 절편이 0하고 2이기 때문에 1 되는 거고요. 얘는 절편이 2하고 4라고 나왔으니까 3이죠. 그러니까 뭐야? 포개어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넓이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어차피 이차함수 자체가 구하려는 걸 보고 이차함수가 나왔어요. 대칭이야. 그럼 얘는 x 이퀄 1 대칭, 요거는 x 이퀄 1 대칭인 놈이고 얘는 x 이퀄 3 대칭인데 이거 자체가 얘네들은 요 두 가지는 이차함계수가 똑같고 부호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포개어질 수밖에 없어. x 이퀄 2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 구한 것을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해버리는 게 더 빠르겠지. 그 넓이 구하는 방법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뭐예요? 빼줘. 뺀 것을 정적분한다. 이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대칭이라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신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뭐 마저 한다면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6x dx가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뭐 2로 묶어낼 사람들은 2로 묶어내도 되고 이대로 진행할 사람은 이대로 해도 되고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겠죠. 자, 쌤은 2로 묶어버릴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2로 묶었으니까 2분의 3 x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4 곱하기 집어넣은 것의 차.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 빼기 0의 세제곱 그게 8이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2분의 3에 2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다. 알겠나요? 특별한 거 없고 이건 그래프 특징 이런 것만 좀 잘 살펴서 보도록 하자. 뭐 그런 겁니다.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없다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항상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함수를 봤을 때 그 함수가 대칭이 되는지 꼭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진 않아요. 특별하진 않은데 8번 문제 이것도 괜찮은 문제 같았어요. 3점짜리인데 괜찮았는데요. 일단 절대값만 없었으면 이 문제는 너무 쉬웠을 거예요. 절대값이 있었으니까 당황하지 말아야지. 뭔데요? 점화식. 그죠? 점화식이에요. 첫 장이 20이고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루할 때 우리는 얘를 구하래요. 그럼 제일 좋은 건 AN을 정확하게 아는 건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완벽한 뭐는 아니다. 등차수열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첫 장 22니까 절대값은 양수죠.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돼요. 양수가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는 등차수열을 따라갈 거라는 거. 맞나요?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죠? AN이 양수라면 등차수열이고. 자, 그래서 언제 음수가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열하면 20, 18. AN이다라는 수열을 나열하면 20, 18, 16 이렇게 가고 언젠가요. 공차가 빼기이기 때문에 2가 되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빼기 2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0이 되겠고 0 집어넣으면 빼기 2가 되겠고 오 이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주기가 있던 놈이다 하면 되고 여기는 등차수열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항이 몇 가지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을 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에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점화식 특별한 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기납법 문제는 나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요거 항의 개수를 따지면 이건 뭐 2부터 20까지 짝수로 보면 되니까 10개의 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30번째 항까지 하기니까 요 2개씩 묶었을 때 요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요거 몇 개 있다고 해야 돼. 20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빼기가 10개 있네요. 이런 거다. 그쵸?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건 그러니까 나열하세요. 나열. 저만 식으로 나열하세요. 모르면 나열. 물론 거꾸로 풀기도 있고 뭐 우리 지난번에 9월 목표 풀 때 뭐 특별한 거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기본적인 저만식 항과 항사의 관계식 나오면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규칙이 있고 없을까? 왜냐면 뭔가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 변수가 여기는 절대값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럼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째 항 더하기 라스트 항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정했죠. 2개씩 묶었으면 빼기가 되니까 반 나눠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110에서 20을 빼니까 90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마식이 나왔어요. 이건 뭐 첫째 항도 나왔고 다 나왔죠. 무조건 나열하라는 얘기예요.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발견하라는 거고 우리가 지난 9월 모평처럼 특별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럼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물론 나열은 하되 그냥 무작정 나열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근간은 뭐예요? 등차등비라는 거. 알겠죠? 그거 아니면 뭐 있죠? 홀수번째, 짝수번째 또는 반복되는 주기가 있는 이런 느낌 그것만 잘 살리면 됩니다. 알았죠? 네. 정리하고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9번이 은근히 학생들이 좀 당황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황하셨어요? 아니죠. 네. 뭔가 이상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일단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다음 함수 fx 몇 차인지 몰라. 근데 여기 주기하가 또 나왔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항등식이다라는 걸 알아차려야죠. 우리 항등식이면 뭐 하나요? 대입, 비교, 미분을 할 수 있죠. 항등식이면 대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무슨 수를 넣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비교, 미분을 하는 거다. 그때 내가 구하려는 건 F1. 당연히 F1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fx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몇 차인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차인지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항 함수, 다항식 fx에 대하여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난 얘가 궁금해.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데 알아야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럼 함수 fx 결정해야 돼. 당연히 몇 차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해? 그럼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차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나왔을 때는 뭐 극한의 변형 문제, 미정계수 결정 이런 식이랑 연결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항등식이랑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수를 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fx를 a0, 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 라고 반드시 놓고 풀어야 해요. 몇 차인지 알 수 있는 근거는 최고차항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미분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얘의 도함수 f'x가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같이 써먹어야 되는 거. 예. 기출문제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식을 놓고 하는데 차수를 구할 때 선생님이 무조건 놓고 해야 되나요? 말로 해도 됩니다. 그 말로 해도 된다는 게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fx하고 f'x가 있고 x가 곱해져 있으니까 x 곱하기 f'x 차수가 똑같아집니다. 차수가 똑같아집니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a0가 1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질 수 있죠? 요게 다릅니다. 차수는 같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fx가 만약에 1차라고 합시다. 이건 뭐 사실 좌변을 우변을 보면 아니다라는 건 당연히 알 겁니다. 왜? 얘도 당연히 1차가 되니까. 그러니까 1차가 되니까 없어지던가 아니 남아있던가. 그럼 차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1차는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fx가 2차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당연히 2차인데요. 2차에 차수 2가 내려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얘는 2x제곱입니다. 얘는 3x제곱입니다. 뭐가 안 맞죠? 차수, 개수가 안 맞습니다. 2차도 아니야. 그치? 자, 3차일까? 라고 하면 얘도 3차인데 자, a0가 2입니다. 3차니까 3이 내려갑니다. 3이 곱해져. 아, 날라가네. 그럼 2차가 남겠네. 2차입니다. 오. 그럼 하나 더 찝찝하니까 4차라고 합시다. 그러면 도함수는 얘도 4차가 되는데 얘는 개수가 4가 됩니다. 얘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빼기 3fx니까 좌변은 4차가 남아요. 여기는 2차입니다. 말이 안 되죠. 더 볼 것도 없죠. 아, fx는 3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말로, 논리적으로. 물론 이거는 이런 걸 조금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두 번째, 식으로 하는 방법. 아, 차수를 구해야 되는데 뭔지 몰라. 그럼 이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fx 최고차항만 따지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차수를 알아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속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n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고요. 도함수라는 놈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항등식 비교하겠다는 얘기죠. 비교하겠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x를 곱해주면 n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로 가겠죠. 그다음 빼기 3xn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죠. 이것이 2x제곱 빼기 8x가 되는 거고. 그럼 동리항이 생겼으니까 n 빼기 3 x의 n제곱 어쩌고 저쩌고랑 2x제곱 빼기 8x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게 최고차 항이야. 그럼 여기 우변에서 이거 최고차 항이야. 2차네? 그럼 n이 2라고 하면 안 맞아.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거지. 아, n은 2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n이 2가 아니니까 n은 3, 꼭 3이어야 돼. n이 3이라는 얘기는 fx는 3차다 라는 거. 그래서 1번 꼴로 해결할 수 있고 2번 꼴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라는 거죠. 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냐? 말로 하는 걸로 한계가 있어서요. 그게 간혹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 물론 꼼꼼하게 따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쌤이 이렇게 풀어본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살짝 좀 당황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아마 2번으로 많이 연습한 친구들은 n이 무조건 이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낑낑대면 안 돼.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걔는 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3차니까 3차 n이 3이면 3차니까 아 그래 얘가 없어지니까 2차 아 그래서 같아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은 이거죠. 애초에 fx가 1차 ax 더하기 b라고 놓고 시작하고 또 아니면 fx가 ax의 제곱 2차라고 해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하는 거.
그렇게도 풀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방법 아니 이 방법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 요거 먼저 간단히 정리를 빨리 해볼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니까 우리는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f'x는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x를 곱하면 x 곱하기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더하기 bx. 그래서 이제 이 식에서 여기에 세배한 걸 빼버린 좌변의 식은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는 날라가 버리니까 여긴 3ax, 2ax 제곱, 3ax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3bx를 뺄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bx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 빼기 3c 이것이 2x 제곱 마이너스 8x. 그럼 당연히 a는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 b는 4라는 거, c는 0이라는 걸 결론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fx를 결정했으니까 원하는 걸 얻어줄 수 있더라. 물론 칸이 좁아서 선생님 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잘 써먹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항등식의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실수에 등호가 있어요. 항등식입니다. 그럼 이 항등식이 나오면 우리는 대입을 할까? 비교를 할까? 미분을 할까? 이런 생각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다 됐죠? 너무 나머지야 뭐 강의를 뭐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다시 보던가 아니면 지금 정리해도 되는 거고. 네. 자, 그 다음 10번. 아마 이 문제도 살짝 학생들이 혼란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법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잘못 생각하면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언제든지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쌤이 얘기했죠.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 자, 로그 함수입니다. 자, 빤히 뭘 봐야 되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 자, 계수 비교해야 됩니다. 얘는 1입니다. 얘는 아니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밑으로 보내서 이렇게 두던가, 또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요. 쌤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 이건 적극 여러분이 활용을 하는데 가급적 미시 로그이기 때문에 같은 상태로 두는 게 좋겠죠. 그건 여러분 선택의 자유입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함수는 당연히 포개어지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로그 EX를 얘는 원점 대칭하는 거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로그 EX를 X축 방향으로 빼기 2A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난대요. 두 점에서. 이때 선분 AB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구하라는 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선분을 찾는 거니까 첫 번째 생각,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AB의 중점이 만약에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얘라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물론 어때요? 중점이 지나는 거 너무 많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좌표 결정해야죠. 이 좌표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은 이겁니다. 어떤 함수가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좌표 결정. 네, 이게 기본 수순입니다. 그쵸? 근데 이 문제는 그림으로 바로바로 풀어줄 수 있는 상황.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가 해봤던 이거에서는 좌표를, 물론 얘는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긴 하지만 그림으로 바로 풀었다라는 거고, 쌤이 말하고 싶은 게 그림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거냐? 꼭 좌표를 무조건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방법은 그림으로 이거는 바로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좌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겠다. 그 좌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AB의 중점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위에 있다, 뭐뭐를 지난다, 대입해야 됩니다. 좌표를 결정해서. 좌표 결정해야 되는 이유, 이거 쌤이 너무나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럴까요, 안 그런가요? 자,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림으로 할 것인가, 좌표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근데 좌표를 결정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뭐뭐를 지난다, 뭐뭐 위에 있다. 이러면 우리는 기필코 좌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입해야 된다는 거. 이게 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지금 정리 안 할 거죠? 이따가 해도 되죠? 자, 그러면 로그 EX가 기본이라는 걸 할 수 있었어요. 로그 EX. 간단한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기준이 되는 로그 EX를 하나 샥 그려놓고 얘를 원점 대칭하면 돼요. X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다시 해주면 이것이 바로 뭐다? 로그 2의, 물론 그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쌤이 하는 거고요. 로그 2의 빼기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 이 로그 2X를 X축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이렇게 되는 거죠. 흐름은 잡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안 그려야 되는지 제발 판단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쌤은 아주 잘 그린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 얼마만큼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죠. 애초에 우리는 뭐 하기로 했어요? 좌표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좌표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의 좌표를 이렇게 할게요. 알파 콤마. 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베타 콤마.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꾸 대입한다는 이유는 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디다 넣는 게 좋아요? A가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 2에 이것도 선택 잘해야죠. 근데 뭘 하든 상관없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베타 콤마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갔어요. 그럼 당연히 나는 미지수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식이 몇 개 나와야 되죠? 두 개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만났대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만났어요? 좌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한다고요? 연립방정식. 알았어요? 좌표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비교꼴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진수조건부터 먼저 따질까요? 맨 처음에 나온 변형하기 전에 건 얘가 양수해야 되고요. x 더하기 2a는 양수. 로그는 습관적으로 이걸 따져야죠. x는 0보다 작고 빼기 2a보다 커야 됩니다. 진수 조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x는 0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는 x분의 1은 x 더하기 2a 이렇게 되겠죠.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x를 곱해도 되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1은 0.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되시겠네. 우리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두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2a가 되겠고 두 분의 곱은 1입니다. 아, 깔끔해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거를 이용해서 중점. 자, 중점을 정리해 봅시다. 선분 A, B의 중점의 정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콤마 2분의 자, Y좌표잖아. 미시 같은 것들끼리 더해져 있으니까 진수끼리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이거야. 그치? 이거이기 때문에 자, 이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이라는 거 우리가 얻었어요. Y좌표가 0. 오케이. 뭘 찾아? 이거는 이 중점은 이 직선의 X절편이다. 굳이 이걸 넣을 이유가 없잖아. 말했잖아. 이게 좋은 키포인트라고. 쌤이 이렇게 변형을 왜 했겠어?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X절편 찾읍시다. Y가 0일 때 X좌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2a니까 요 놈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4분의 5가 돼야 돼. 그럼 A 값은 얼마다? 2분의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A,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응? 아, 왜 이랬을까요? 4분의 5요. 네. A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된다고요? 좌표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좌표를 찾아야 A 값을 찾았고요. A 값을 찾았고, 자,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역수관계 있어요. 한 문자에 관한 식을 해도 되고, 나는 지금 알파가 베타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넣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음수입니다. 애초에 진수 조건 때문에. 자, 그러면 베타를 찾을까요? 베타를 찾으면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에 빼기 2a니까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빼기 2분의 5가 되겠다. 그치? 그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또는 이제 곱해서 1이니까 역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뭘 하든. 근데 기본적으로 합, 곱이 나왔을 때 처리하는 방법. 이거 당황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 넣어서 풀면 된다고. 미지수 2개, 식 2개 완벽하게 나왔잖아 이제. 우린 지금 목표는 뭐라고? A, B의 좌표 찾는 거야. 알파, 베타를 알아야 돼. 한 문제에 관한 식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끝났잖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할까요? 그럼 2베타의 제곱 플러스 5베타 빼기 6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 2, 1, 2, 1. 자,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니까 베타는, 아이고,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빼기 1입니다. 곱해서 1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알파입니다. 우리 베타가 더 크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걸 보여준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로그 EX를 기반으로 원점 대칭했다, 평행 이동했다.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그림을 많이 그려본 친구도 아, 이런 식이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점을 A, B라 하자. 그래서 쌤이 미리 요거를 할까? 말했잖아요. 요 모양을 할까? 요거를 할까? 판단 잘하라 그랬잖아. 그 선분 A, B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중점 뭔지 몰라. 그래서 그림이 안 되는 거였고 좌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구나. 더군다나 구하라는 게 선분 A, B의 길이니까. 아, 그래서 얘네들을 만나게 하는 연립방 정식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좌표 결정을 이렇게 했었고, 그 이 연립방 정식이 이거다라는 거. 그 합하고 곱에 대한 식이 나왔는데 A 값이 있었어. 그럼 이 A 값은 결과적으로 미지수 3개인 거죠. 2개는 찾았어요. 하나만 찾으면 그 중점이 여기 있는 거였죠. 이걸 통해서 A 값 찾아서 미지수 2개, 식 2개로 나온 거고, 합 곱이 나왔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우리가 고1 수학상에서 배운 적이 있단 말이야. 한 문짝 하나씩 만들면 되는 거지. 아, 물론 그 전에 그냥 막무가내로 푸는 친구들은 이거 다 무시하면서 푼단 말이야. 아, 이 진수 조건 중요하잖아. 이거 그렇지? 이런 걸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정리하세요.
쌤?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두고 우리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하려는 걸 잘 보고 어떻게 풀 건지 내가 잘 설계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꼼꼼하게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 꼼꼼하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보고 적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자, 그 다음 11번. 자, 이 문제는 일단 한번 볼게요. 두 정수 A, B. 정수라는 말이 나왔네요. 네, 이어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일단 되겠고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일단 식은 2차식으로 보이지만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일단 가하고 나를 보게 되면 x가 0 이상 3 미만에선 이러한 2차식 일단 2차식일 수 있는 그런 식이네요.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주기가 4다. 연속의 주기면 뭡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 여기랑 함수값이 당연히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복사해서 붙여넣기 문제라는 걸 일단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미지수가 두 개로 보였는데 끼워 맞추기 상태인 것 같고 이게 나왔네요. x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에서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5이다.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구하려는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정수값을 찾는 거니까 찾아볼 건데 포인트는 두 가지죠. 복사해서 붙여넣기와 이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가 5이다. 두 가지가 답니다. 두 가지가 다인데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복사해서 붙여넣기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게요. 0에서 함수값은 빼기 24. 일단 그런데 얘가 아주 이차함수인지도 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얘는 2차식이니까 일단 연속인 함수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이게 한치의 어긋남이 생기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100%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같은 형태의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맞아야 해요. 그래서 어때야 됩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랑 4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인데 얘랑 함수값이 다르면 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건 이 사실이죠. 그럼 정리하면 F0는 빼기 24가 되는 거고 F4는 16A 더하기 4B 빼기 24죠. 그러니까 어차피 날아가니까 당연히 16A. 자 다시 B는 마이너스 4A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1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식 하나만 나오면 돼. 그래서 조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4A야.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쌤이 처음에 의심했던 게 뭐였어요? 이게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A가 0인가를 따져봐야죠. A가 0이면 B도 0이 답이 0이 없어요. A는 0이 되면 안 돼요. 이제 2차 함수구나. A는 0이 되면 안 되는구나를 당연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위로 볼록인가? 아래로 볼록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축도 지금 미지수인데 축은 이제 2차 함수의 축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지만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축에 대한 대칭성. 근데 뻔히 0하고 4에서 함수가 똑같으니까 축은 2입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2차 함수의 2배분에 1차 함수 B인데 B는 마이너스 4예요. 축 2잖아.
축이 2란 말이야. 그럼 축이 2인 상태에서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잖아. 이게 0이고 이게 4라고 하면 축이 여기니까 이때 함수값 빼기 24거든. x축이 여기 있거든. 안 만나. 그러니까 A는 뭐여야 돼? 음수여야 돼. 위로 볼록해야 돼. 여기까지. 자, 말했잖아. 우리는 0이 아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중요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이게 나오면 당연히 y 콜 fx하고 y 콜 제로 x축하고의 교점을 따져야 되는 거지. 근데 a가 양수면 x축이랑 안 만난단 말이지. 그거 당연히 알아야지. 그렇지? 응. 자, 그래서 이게 아닌 거고,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위로 볼록해야 돼, 그치? 위로 볼록해야 돼. 위로 볼록해야 되는데 124니까 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나요? 이제 구간이 1부터 이제 우리는 열린 구간 1부터 10이에요. 위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그럼 일단 여기가 x 이퀄 12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냐면 이쪽이 필요가 없죠. 자,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됩니까?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문제는 뭐냐면 열린 구간 1부터 10 이게 딱 5개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이 여기 있어야 돼. 1이 여기 있어야 돼.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교점을 가지려면 축에서의 함수가 이거고 1에서의 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 즉,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얻어내야 거는 F2는 2를 넣어주게 되면 4A, 2B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A 빼기 24가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 F1은 A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4A니까 빼기 3A 빼기 24가 음수여야 돼. 왜 이렇게 하지? 정수 조건 나왔으니까. 그럼 위에 걸 정리하게 되면 빼기 4A가 24보다 빼기 4A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으니까 4A가 마이너스 24보다 작으니까 A는 빼기 6보단 작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해. 따라서 A는 빼기 7이어야 되는 거고 B는 28이어야 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하세요.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를 어떻게 할까? 무조건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끼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미지수가 2개였기 때문에 식이 당연히 2개가 나올 수 있어. 2개를 내가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구하라는 별거 없고요. 여기서 일단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연립방정식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모르면 곤란하겠죠? 중간중간에 찾아내야 될 거는, 처음부터 쌤은 이 식을 보고 2차 함수라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정수의 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제가 나왔으니까 2차 식일 거야,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은 조건을 따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b가 마이너스 4a다 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a가 0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그와 동시에 2차 함수가 됐으니까 양수여야 되는지 음수인지, 양수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경우를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5개가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얻어내야 될 건 이거죠. 함수값의 부호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가만히 감상하는 게 아니죠. 1하고 10, 10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축이었기 때문에 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를 알려주는 거고, 2개, 2개.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1이라는 구간은 여기 만난 이 파란색으로 만난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차 함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0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F1의 부호가 음수여야 해. 얘는 양수해. 이것도 놓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양수여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이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도 괜찮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12번. 그래요. 이 문제도, 자, 우리 친구가 문제 푼 걸 봤는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보면요,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삼각함수에 이건 평행 이동도 시켰고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접어 올려야 돼. 벌써부터 골치가 아파. 뭐를 했을 때? 그래프를 했을 때. 그래프를 했을 때 벌써 골치가 아프단 말이야.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형의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 지수 로그 함수와 마찬가지로. 아까도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나왔을 때 로그 함수 기본형 생각을 하는 거잖아. 삼각함수도 마찬가지거든. 왜냐면 바로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이거 그래프 만에 그려야 된다면 너무나 힘든 문제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끝까지 보면 이 그래프가 직선 y=2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 교점의 개수.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뭐랑 똑같지? 연립 방정식의 그림.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근데 이 n개의 점의 x좌표 합이 포인트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n개이고, 두 번째 n개 x좌표 합이 39.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하라는 게 더군다나 n 곱하기 1이에요. 해를 교점 x좌표를 찾아야 돼. 지금 끝나는 거예요. 아까 쌤이 맨 처음에 일단 이거 보자마자 골치가 아파. 뭘 하게 됐을 때? 그래프를 하게 됐을 때 골치가 아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는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프를 가는 건 미안하지만 멍청한 짓인 거야. 골치가 아픈데 왜 그렇게 가? 물론 풀 수는 있어. 시간만 많다면. 이유를 설명해줘. 평행이동 심상치 않은 숫자야.
전체 절대값 붙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걸 먼저 그린다면 y 이퀄 4배의 사인 평행이로 되는 거 알아보려면 우리 x의 계속 1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심상치 않다고 벌써. 맞아요 아니면? 그러니까 얘는 기본형이 y 이퀄 4배의 사인 ax란 말이에요. 얘를 x축 방향으로 3a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얘는 그래 지금 괜찮은 것 같아. 아 이거 얘는 주기가 a가 양수라고 그랬어요. 이거야. 아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고. 쌤 왜 이런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프가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두 함수의 교점은 그래프로 풀던가 연립방 정식으로 풀던가 둘 중에 판단을 내려야 된다. 왜 쌤 이런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접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 힘든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기가 a분의 2파이기 때문에 구간을 보세요. 복사해서 한 번 더 붙여 넣었어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메모해야 될 거는 내가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안 되는 물론 그래프로 풀 수도 있다니까. x좌표 합이 나왔단 말이에요. 쌤 그게 더 힘들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 일단 그 말을 먼저 좀 메모 좀 해둘까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 두 함수의 교점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 x다. 그래서 그래프로 풀지 방정식으로 풀지 내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근거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애초에 이거는 글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뭘 한다? 연립방정식.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려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이라고요.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근거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라고. 자, 그리고 아마 걱정하는 게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한데 어떡해요? 우리 뭘 배웠는데요? 치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겠죠. 치환을 하면 선생님 그 실근의 개수가 그게 똑같나요? 여기 말했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범위가 나왔다니까요. 그럼 치환하면 내가 늘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변형 찾자 그랬어요. 문제 되나요?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단지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치환을 했으면 뭘 찾자? 변역을 찾아야죠. 그럼 여기 A배를 해주면 0 이상 4파이 미만. 그러니까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상. 그 다음 3분의 11파이 미만. 이게 되는 거죠. 변형까지 찾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까요? 절대값 4배의 사인 세타 플러스 2는 이거다. 이때 우리는 이 세타의 개수가 n의 개수입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걸 그냥 바로 절대값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뭐 바로 보이죠. 사인 세타가 0이거나
사인 세타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치?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제 뭐야? 사인 세타가 0. 자, 이건 그래프를 바로 그릴까요? 사인이 0, 1, 0, 마이너스 1, 0.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0. 자, 3분의 11파이니까 여기가 2파이 자리고 여기가 4파이 자리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사인 세타가 0. 3분의 11파이는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걸 나열을 하면 0, 그 다음 파이, 2파이, 여기 파이 자리죠? 이거 못 알아보면 안 되죠, 절대? 이게 되는 거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여기는 2분의 3파이고, 여기는 2파이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파이, 뭐 중점해도 되는 거고요.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6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죠? n을 찾았으니까 x좌표의 합이 39니까 x. 근데 지금 x가 6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치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6개의 x를 이렇게 얘기해요. x1, x2. 굳이 신격해 뭘 바로 합니까? 세타가 0파, 2파 이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ax1 빼기 3분의 파이가 0인 거, ax2 빼기 3분의 파이가 물론 크기 수는 안 맞겠지만 그냥 이 순서대로 그냥 한다면 알겠나요? 그럼 ax6 빼기 2분의 7파이가 2분의 7파이 3분의 파이가 2분의 7파입니다. 쌤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겁니다. n개의 합, x좌표의 합, 얘네들의 합이 39다라는 걸 그냥 이대로 써버리면 되니까요. 그게 더 낫겠죠? 효율적이죠? 그럼 a 곱하기 x1부터 x6까지 합, 즉 여기 뭐가 됩니까? 39가 되는 거죠. 3분의 파이가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빼기 2파이가 되겠죠. 자, 이거 다 더해볼까요? 6파입니다. 얘는 5파입니다. 11파입니다. 여기 39A 맞았다. 됐나요? 그럼 A는 13파이니까 39분의 13파이 이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A값 찾았죠? N도 찾았죠? 끝났죠. 자, 어때요? 척근 우리가 잘못하니까 어렵게 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될 건 이거야. 내가 그래프로 풀 건지 식으로 풀 건지, 그리고 치환을 했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변역 찾아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겠나요? 네, 정리하세요.
이해됐습니까? 자, 예, 좋은 문제라고 일단 이것도 생각이 되는 거죠.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생각해봐. 이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래. 물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의문을 갖는 거 아마 이래도 될까라는 건데, 범위가 정확하게 취현해서 찾았으니까, 변형 찾았으니까, 이 방정식 이 범위 내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원래 여기 실근의 개수랑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합을 나갔을 때 또 우리는 막 본능적으로 막 뭐 하고 싶어요? 막 x를 무조건 찾고 싶어. 힘들잖아. 그러지 마. 합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합을 이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한 번 더 해주시고, 이걸 더하는 게 효율적이네, 이런 생각. 이런 것도 한 번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뻔히 이거지. 그래프 아니면 우린 식이니까. 그래프로 하는 게 좋을까? 식이 좋을까? 늘 항상 이런 판단하는 생각, 문제 연습할 때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알았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명 문제 나왔는데요. 네, 괜찮은 증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볼게요. 어디 갔나? 안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가 2이고 선분 BC가 이거고, 선분 CA가 제곱근 13이에요. 이런 삼각형 ABC가 있다. 근데 선분 BC 위에 B가 아닌 D를 잡아 선분 AD가 2가 되겠네. 5. 2등변 삼각형. 그죠? 2등변 삼각형.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선분 AC, 양끝점 AC가 아닌 점 2를 잡아.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사각형 ABD가 원에 내접하도록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에 내접하도록 한다. 굳이 한 번 더 만약에 보여드린다면, 아이고, 다운이 돼버렸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알았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 그럼 중학교 3학년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ABD의 외접원과 삼각형 AD의 외접원이 똑같다. 외접원, 외접원, 외접원. 사인 박스. 안 지웠나 봐. 안 바꿨나 봐요. 외접원이니까 반지름이 똑같고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런 특수한 공식들은 마구마구 우리가 이용이 되게 하지 않아요. 알았죠? 일단 이게 이 문제에서 일단 찾아야 돼. 2등변 삼각형이 먼저 나왔다. 일단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증명 문제는 쌤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분 D를 구하는 거예요. 이 D, 요거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럼 이 선분 D를 구하려면 생각해봐. 외접원 사인 법칙이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반지름이 필요하고 D를 구하려면 각 여기 A 요거 이쪽 각이 필요하겠네. 그게 일단 이 문제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정을 봅시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중간에 증명 문제라는 것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번 싸워 생각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준비는 꼭 찾아내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코사인 법칙이래요. 삼각형 ABC에서 세변의 길이 다 나왔죠. 변형 공식 쓰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이거의 값은 2 곱하기 ABC 요거 찾는 거니까 양변이 2 곱하기 3제곱근 3분의 뭐가 되나요? 제곱근 13 이게 되겠죠. 맞나요? 아이고 왜 이래 미안 잘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다시 양변의 제곱 그 다음 제곱의 합에 요걸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계산하면 요거는 14 18 6이니까 18이 6이니까 약분하면 3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수각이네.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나왔어요.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6분의 파이. 자 그러면 이등변수가 하고 싶죠. 수선의 발 2대 1대 제곱근 3 제곱근 3 제곱근 3 먼저 이거 정리할까? 증명 문제는 무엇을 증명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준비 과정 이런 걸 꼭 살펴보면서 진행하셔야 우리가 조금 더 다루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식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생각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오케이.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럼 특수각인 걸 우리가 찾았기 때문에 사인 각 ABD 이제 알죠. 여기 어차피 여기 나왔으니까 뭐 이거야. 저걸 하지 않아도 얘는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맞니? 근데 사인 법칙의 삼각형 ABD의 외접원의 반지름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각분의 그 대변은 뭐다? 지름이다 이거잖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 얼마다? 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삼각형 ADC 갑자기 ADC 얘기가 나왔어요. ADC 얘기가 나와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걸 내가 구해야 되나? 라는 건 밑에 내용을 보고 이거 변형했다 그치? 선분 AD 우리가 알아요. 선분 CD 알아요. 각 ACD 몰라요. 이게 필요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선분 D를 구하는 과정에 삼각형 ADE에서니까 ACD 뭘 하면 될까요?
여기 자, 이거 내가 직각을 잘 만들었네. 그치? 직각을 매우 잘 만들었지. 물론 당연히 쌤이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보다가 한 거지만 아마 이런 중간에 아마 막힌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인 거 못 찾고 수선 내릴 생각을 못하면 굉장히 이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각 ACD는 얼마가 됩니까? 제곱근 13분의 얼마가 된다? 1이다. 맞나요? 저 얼마나 간단해져. 그러니까 각 CAD 이걸 찾을 수 있네요. 왜 CAD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선분 DE를 구하기 위해선 우린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았어요. 선분 D를 구하려면 지름은 사인 각 여기에서 지금 ACD죠? 다시 CAD죠. CAD 이거분의 그 대변 이거이기 때문에 선분 DE는 4 곱하기 사인 각 CAD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이 나왔을 때 길이, 각 이런 걸 제발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선분 AD가 2였고 선분 CD가 제곱근 3이었고 얘는 유리화해주면 이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구하라는 건 4 곱하기 사인 각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열심히 굳이 계산하지 말고 P가 2분의 제곱근 13이고 Q가 2였고 그죠? R은 이거고 바로 곱하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겠죠. 괜히 힘들게 이걸 막 계산하지 마세요. 그쵸? 네. 정리하세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뭘 구하려는지 잘 보고 잘 읽어내려 가야 되는 거고 힘겹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찾아놔야 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배운 생각을 잘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물론 수능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자, 그 다음 14번 이 문제가 쌤은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자 x에 대한 방정식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정적분인데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요. 그럼 쌤 이런 말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입과 미분을 자꾸 하려고 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뭘 보고 확신하는 거냐면 적분 변수가 S입니다. 그럼 얘도 변수죠.
윗끝하고 아래끝이 변수가 있을 때 쌤 뭐 하는 게 좋다 그랬나요? 직접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오, 좋았어요. 얘는 그 문제예요. 그럼 이거를 직접 적분하게 되면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고 하면 이 놈은 뭐가 될까요? 라지 fx 빼기 라지 ft죠. 이항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실근의 개수를 gt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럼 말했잖아요. 이대로 풀 것인가? 이건 방정식. 자, 다시 이거 어떻게 풀었죠? 방정식으로 풀었죠.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또는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두 함수의 교점으로 잘 나오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얘는 y equal large fx와 y equal large ft의 교점의 개수로 이거의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스몰 gt가 됩니다. 왜 쌤 얘는 또 그래프를 푸나요? 구체적인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점의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프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large ft는 이 함수의 t에서의 함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t라고 했으면 t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감을 잡기 위해서 기억린 디귿으로 나왔고요. 확인하라고 나왔죠. 그럼 기억을 먼저 살펴보면요. 자, 스몰 f의 부정적분이 large f예요. large f의 도함수는 스몰 f입니다. 도함수가 나온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는 이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t가 1일 때 교점의 개수가 한 개냐? 이거야. 언제? 이거를 하면. 확인하면 되죠.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잖아요. 접했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감소, 감소, 증가. 감소, 감소, 증가니까 1분기에서 0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t가 1일 때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한 개. 맞는 거죠.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당연히 라지 F는 4차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4차 함수는 그래프 계속 4가지니까 그 4가지를 잘 활용하셔야 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니은 디귿을 살펴보자.
됐습니까? 자, 대략 감이 이제 오시나요? 자, 그 다음 D은 함정식 fx 이퀄 제로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이면 3개라는 말은 스몰 fx는 최고참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보는 관점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겁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래프가 나올 건데 전제 조건이 GA가 3인 실수해가 존재야. 그러니까 라지 fx하고 y 콜 라지 fa하고의 교점이 3개가 되는 게 존재하니? 이거 질문한 거잖아. 그러면 뻔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감소해서 미분해서 옮겼다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 여기가 같아질 수도 있고 이거 항상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같아질 수 있고 그 다음 어때?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그 다음 어때요? 작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든 어쨌든 이렇든 간에 우리는 A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지금 A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그어도 되는 거죠. 그 교점이 3개가 되는 게 A가 있냐라고 한 거잖아. 이쪽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가 A일 수 있고 여기 A일 수 있고 여기 A일 수 있고 맞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의 함수값이 여기 극소보다 커도 마찬가지예요. 같으면 여기서는 안 되겠지만 극대에서 무조건 가질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다. 알겠나요? 자, 우리 그래프 결과적 입문제는 그래프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문제라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니은도 빨리 정리하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을 보면 GT 7근의 개수에 T가 B에 가까이 왔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극한, 자극한 고려하면서 걔의 극한 값이라 GB. 그러니까 이런 거지. GB는 함수값이고 쟤는 극한 값이야. 만약에 분명히 이제 7분의 개수니까 B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y = b라고 하면 이게 y = b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야 y = b라고 하면 우극한 만약에 b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여기로 오는 거잖아. 두 개에서 좌극한은 4개야. 얘는 3개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합이 6을 만족시키는 b의 값이 0과 3분이라고요. 그러니까 b가 되는 게 2개밖에 없대. 0하고 3밖에 없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 더하기 3이 6이 돼야 되고 4 더하기 3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이 그러니까 우극한 자극한이 지금 얘처럼 2, 4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똑같아야 돼. 그럼 이게 어떨 때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극한일 때랑 이걸 하면 5야. 좌극한이랑 하면 7이야. 그럼 총 7이야? B의 극한값이 총 7이 아니라 총 이 상황은 9가 돼. 맞아? 얘는 의미가 두 가지니까 우극한, 자극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아, 이걸 지금 동시에 따져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뭐가 문제야? 라지 fx의 그래프 개요. 사참수 그래프 개요. 자, 제거부터 할까?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자, 그러면 사참수 그래프 개형은 뭐 이거랑 미분계수 정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랑 근데 0하고 B가 0하고 3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이것도 문제야. B가 0 그러니까 T가 0에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어. 이것도 0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토탈이야. 그러면 값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치?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하면 여기 0이 여기 있다고 하면 3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쪽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게 y equal large f 제로니까 2, 2, 2 벌써 6개야. 그럼 3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해도 6개야. 12개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안 되겠지. 요거는 안 되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거에서 지금 아까 우리 히트 써먹어야지. 여기에서는 자 그래프 개형이 자 어떨 거 생각해야 돼? 다른 거 하나. 알았어? 그 다음에 큰 거. 그 다음 어떨 때?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잘 생각해 보자고. 교점이 2개. 요건 아니겠지. 왜냐면 0하고 3밖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만나는 게 2개인 상태에서 우리가 따져야 되겠어요? 안 따져야 되겠어요?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2개, 3개, 여기 4개 맞나요? 3개, 2개, 1개, 빵개야. 만약에 여기가 0이다라고 하면 2, 1, 0, 3이야. 근데 나머지가 안 돼. 그쵸? 나머지가 안 돼. 그럼 이게 안 되면 얘도 자동적으로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밖에 없는데?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4개 같을 때야. 우린 0하고 3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따져야 되는. 0하고 3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아니야. 맞아? 그럼 3개가 되는 거니까. B가 이것도 아니지.
여기. 자, 그럼 이거라고 하면 이게 0하고 여기 3이면 2, 2, 2.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0에서 6개. 3에서 6개. 총 몇 개?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이게 선생님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그게 요 근방에 있다라고 하면 두 개 값이 아니 되겠죠. 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가 0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더군다나 여기는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라고 하면 B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실근의 개수가 2개였다가 여기서 2개였다가 2개. 그러면 되는 건가요? 같기 때문에 0하고 3에서 같기 때문에 이것도 되죠. 아니 지금 0하고 3이 그러니까 라지 F0랑 라지 F3이 똑같기 때문에 둘입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은 어때요? 4개, 2개, 1개 얘도 됩니다. 그럼 결정타는 뭡니까? 0과 3분이라면 함수값이 12인 게 둘 다 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는 될 수가 있는. 그럼 선생님 아까 여기서는요. 여기서 2개일 때 됐죠. 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다른 쪽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되는 게 언제냐 이걸 지금 따져야 된다고. 중요한 건 뭐 해야 돼요? 그래프 개혁이요. 맞아요? 맞나요? 자, 근데 이 둘 중에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면 끝이란 말이야. 얘보다 여기. 왜 쌤이 이런 선택하는지 알겠죠? 첫 팔대를 먼저. 알았죠? 안 되면 9월 우평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의 그래프죠? 라지 fx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라지 fx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라지 fx랑 난 두 번째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야. 접한단 말이야. 그치? 자, 스몰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서 족분하면 여기는 4분의 1이 붙어야 되겠고 맞나요? 이게 돼야 되죠. 여기까지 동의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하자? 미분하자. 곱미분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빼기 3 하나로 가봤자 그대로.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이대로 그냥 둡시다. 굳이 정리하지 말고 4에서 함수값이 10인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잖아. 되면 이 1번 또 따져야 되는 거야. F4는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1이고 16이니까 약분해서 4
4에 2니까 8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4 약분되죠? 그럼 여기 얼마죠? 2죠? 12가? 아니네? 그럼 디귿은? 틀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보여준 이거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같을 때라고 접할 때라고 여기를 먼저 보는 거야. 알았어? 여기를 먼저 보고 되면 여러 가지 따져야 되는구나 이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정리하실까요? 중요한 건 이건 뭐예요? 그래프 개형이 중요한 문제였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내가 해석을 잘못했을까봐 다시 말하지만, 그러니까 우린 이걸 만족시키는 비의 값이 0하고 3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수 말고 두 가지 말고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우리가 같은 걸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0에서 이기면 우극한이 여기 2개, 여기 2개 된다고요. 그쵸? 그럼 3에서도 이게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것들이 다시 한번 안 되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 0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2 이게 됩니다. 그죠? 6개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데에서도 6개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더 있냐 없냐 이거야. 약간 잘못 설명한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안 되겠죠? 맞나요? 잠깐만. 여기는 더 이상 없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일 때 여기일 때 2 이렇게 되죠. 근데 딱 몇 개밖에 없어야 돼요. 0하고 3밖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0, 3 말고 얘는 어때요? 더 존재하죠. 맞아야 돼요. 만약 여기가 0하고 3이라고 했을 때 여긴 0, 3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실수 b가 0, 3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0일 때고 여기가 x가 3일 때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6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그래프가 안 되는 거고 얘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납득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변화되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은 쌤이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하고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